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즐거운 성탄 연휴 보내셨습니까? 저무는 한 해를 시샘이라도 하듯 또다시 한파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일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는데요.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겠고 저녁 무렵에는 매서운 추위가 예상되니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12월 2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국내 첫 완공단지가 탄생했습니다. 차선을 줄이고 보행로를 넓혀 걷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도로 다이어트 사업 살펴봅니다. 종로구에 국내 최초로 국립어린이 전용 과학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중구의 서소문 공원 사업 구 예산이 드디어 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87억 원의 구비가 확보됐습니다. 이른바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최초 완공 단지가 나왔습니다. 기존 재건축보다 3, 4년간의 시간을 단축시켰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다세대 다가구가 밀집한 노후주택 지역에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전체 96세대. 오래된 연립주택이 있었던 곳으로 기존에 없었던 관리실을 비롯해 지하 주차장과 주민 회의실, 옥상 정원까지 갖췄습니다. 지저분한 것도 있고 또 오래돼서 또 낡아서 좀 사는 것도 약간 좀 불편했고. 지금 어떠세요? 지금은 뭐 아주 깨끗하고 외관도 좋고 또 내부 시설도 좋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국내 첫 완공단지가 나왔습니다. 30년 된 연립주택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재건축한 겁니다. 인근 부지와 함께 대규모 재개발이 어렵다고 판단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택했습니다. 그 결과 연립주택 입주민 전원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고 1년간의 공사를 거쳐 현재는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 때까지는 돈을 주민들한테 하나도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그 분담금을 지금 입주하면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동의가 좀 빨리 됐고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된 만큼 시간을 아낄 수 있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안전진단과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등 행정 절차가 생략되면서 기존 재건축 방식보다 3년 정도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습니다. 조합 설립인가부터 입주까지 총 2년 반이 걸린 셈입니다. 그 관련 절차가 대폭적으로 간소화되어 가지고 약 다른 그 사업 방식보다는 약 한 3년 정도 단축됨으로써 지역 주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원주민 재정착률 또한 높았습니다. 이곳의 경우 당초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던 조합원 66세대가 그대로 입주 예정으로 나머지 30세대는 일반 분양입니다. 기존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내년 2월 층수 완화 규정이 포함된 특례법이 시행되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사업 추진 5년 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첫 완공단지가 선을 보였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현 정부의 역점 사업의 한 축으로 불리지만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평가되는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심교원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과거의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로 진행됩니다. 대규모로 진행되다 보니까 주민 동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걸리고 사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뉴타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좌초된 경우가 많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용적률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인센티브도 강화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빠를 수도 있다는 것과 사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한마디로 소규모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그동안 7층이란 층수 규제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 법이 개정되면 15층 이하로 건설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정도 층수면 어떻게 사업성이 있을까요?
예,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은 지금보다 2배나 많은 층수를 주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지역들은 상당히 사업성 호전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있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앞으로 전반적으로 화랑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노후된 진만 새로 짓는 것이지 이 주변 시설은 또 그대로 유지하는 게 또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문제점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예, 최근에 나타난 화재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 불법 주차 문제가 상당히 문제시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시나 정부에서 미리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공용 주차장을 확보한다라든가 부족한 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확보하는 계획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진행해야지 인프라 부족 문제라든가 주차장 부족 문제 같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건국대학교 심교원 교수 연결해봤습니다. 도로 다이어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기존의 도로를 별도의 확장 공사 없이 분배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의 차도폭을 줄여 자전거 도로나 주차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인데요. 이번엔 서울시가 생활권 도로의 도로 다이어트 사업을 접목시켰습니다. 차도폭을 줄여 그만큼 보행로를 넓힌 다음 걷기 좋은 서울을 만들겠다는 것인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점검해봤습니다. 지난해 말 서울시는 생활권 도로 20곳을 대상으로 도로 다이어트를 진행했습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게 목표. 모두 8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다이어트는 시민들에게 걷기 좋은 도시를 선물했을까? 인도가 없어 차도로 통학해야 하는 위험천만한 등굣길. 또 버스에서 타고 내리는 승객과 보행자들이 뒤엉킬 수밖에 없는 비좁은 인도. 이처럼 보행이 어려웠던 도로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차도는 줄고 그만큼 인도가 늘어난 것. 서울시가 도로 다이어트에 나선 결과입니다. 20곳의 사업 대상지 중 절반 이상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보행로 확보가 시급했던 곳. 특히 차선이 줄어들면서 차량이 자연스레 서행하게 됐고 이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도 확보됐습니다. 전에는 길이 이쪽 한쪽만 있어서 많이 불편했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양쪽으로 하고 차도 일방통행하고 이러니까 안전하고 아주 좋죠. 아이들도 다니고 하니까 편리해졌어요. 하지만 도로 다이어트가 실시된 20곳 모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애초에 사업 대상지 선정이 적절했는지 의문이 드는 곳도 있습니다. 5억 8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중구의 한 도로입니다. 이곳은 차도와 인도의 구분이 없던 혼용 도로였습니다. 도로 다이어트가 시행되면서 폭 7m의 차도만 남겨두고 도로 양옆은 보행로로 조성됐습니다. 그냥 차선 개념이 없고 그냥 보행자하고 그냥 자동차가 엉켜서 다니고 이제 그런 거리를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드는 그런 사업을 했습니다. 상인분들도 참 좋아하세요. 보행인들이 있고 해야지 이제 이렇게 구매력도 있고 좀 많아지니까.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상가 밀집 지역이다 보니 불법 주차가 기승을 부리고 인도는 상가에서 내놓은 배달 오토바이가 차지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새롭게 확보된 인도는 다소 비좁아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도로 설치 기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보도폭은 2m 정도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도로 확장 없이 보행로를 확보하다 보니 기준치에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결국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된 모습은 이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더 넓었지 차 다니기도. 차도 세워도 조금 벤치 지장을 안 했고 이해를 했고 지금은 차도 인도를 구분해 놓으니까 차도를 걷는 사람은 차가 되는 사람은 차대로 좁다르고 인도를 걷는 사람은 인도 걷는 데 좁다르고 차를 갖다가 붙여놓으니까는 불편하다는 거지. 이번엔 사업비 5억 2천만 원이 투입된 용산구 엔틱가구 거리입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보행로를 확보한 뒤 이곳에 관광객을 유치해 거리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끝난 지금 이곳은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아예 문을 닫은 빈점포도 눈에 띕니다. 제가 걷고 있는 이곳은 노상 주차구역이 있던 공간입니다.
도로 다이어트가 시작되면서 주차장이 사라지고 대신 보행로가 확보된 것인데요. 이곳 상인들은 하나같이 도로 다이어트가 가구 거리를 망쳤다며 원망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가구의 특성상 차량 배송이 필수인 데다 대다수의 고객이 차량을 이용해 방문하고 있어 주차 시설은 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보행자 중심의 도로 다이어트가 가구 거리 활성화에 독이 된 셈입니다. 관광객들 오는 거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여기 오시는 고객분들이 너무 주차 때문에 불편해하고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경제적으로 너무 손실이 많아요. 손님이 줄으니까. 때문에 사업 대상지 선정에 있어 주변 상황에 대한 이해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상황. 상가 밀집 지역의 보행로 확보가 주차 공간 확보보다 우선됐어야 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노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저희 이제 사업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이 차량 위주라는 거죠. 주에서도 다른 주차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서울시는 생활권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걷고 싶은 길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 말합니다. 문제는 일부 상인들이 도로 다이어트를 통한 경기 침체란 부작용을 먼저 체감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누군가에게는 걷고 싶은 길이, 누군가에게는 피하고 싶은 길이 돼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보도자료 팩트체크였습니다. 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말까지 1년을 넘게 끌어온 서소문 공원 사업 예산이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올해 받지 못한 예산 52억 원을 포함해 총 87억 원의 구비가 확보된 건데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며 1년 넘게 확보되지 못했던 서소문 공원 사업 구 예산이 드디어 의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사업 예산 승인 여부를 두고 의원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 일정이 2차례나 변경되는 파행을 겪으면서 사업 예산 통과는 난항을 겪었지만 지난 21일 열린 예결특위에서 마침내 사업 예산이 통과된 겁니다. 예결특위를 거친 예산안은 같은 날 열린 본회의에 상정됐고 결국 서소문 공원 사업에 대한 구비가 확보됐습니다. 올해 받지 못한 구비 52억 원과 내년도 사업 예산을 합쳐 총 87억 원. 사업 예산 승인에 반대했던 의원들은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최종 보고서에 제시한 개선 조건들에 대해 구청이 합리적인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사 특위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해서 한 10명 정도의 그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의견해서 중구 진정한 역사문화공원이 되기를 바라고.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아직 행정보건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겁니다. 관리계획안 승인이 미뤄지면 예산이 배정돼도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줬지만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승인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이는 행정보건에서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이 되냐 안 되냐 이것도 하나의 이제 문제점이라고 저는. 이에 대해 구청은 행정보건위원회 개최와 관리계획안 승인을 위해 의회에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조례안 등 15개 안건을 처리한 중구의회 정례회는 서소문 공원 사업 예산 승인을 담은 내년도 본예산 의결과 함께 끝을 맺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 국내 최초의 국립 어린이 전용 과학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VR 체험관과 4D 영상관 등 재미있는 과학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발로 폴짝폴짝 뛰며 피아노 건반을 두드립니다. 드럼을 치자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저절로 음악을 연주합니다. ICT와 음악이 융합된 로봇 오케스트라입니다. 이번에는 VR 체험, VR 안경을 쓰고 눈에 잡힐 듯 생생한 물속 생태를 탐험해 봅니다. 집에서 피아노를 자주 치는데 발로 밟아서 치니까 뭔가 좀 더 신기한 것 같아요. VR이 더 재밌었어요. 손을 넣으면 그게 진짜 자기 손 모양을 인식하더라고요. 자기 손에 행동을 인식해서 하는 게 너무 신기했었어요. 상어가 나타나는 게 무서웠어요.
종로구에 국내 최초 국립 어린이 전용 과학관이 탄생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서울과학관이 2015년 8월 폐관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2년 4개월 만에 모습을 바꾼 겁니다. 정부가 317억 원의 예산을 들여 조성한 국립 어린이 과학관은 지상 2층 4천여 제곱미터 규모로 어린이들이 다양한 과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체험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1층에는 오감을 이용해 인지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감각 놀이터가, 2층에는 탐구, 관찰 활동을 할 수 있는 상상 놀이터와 창작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옥상에는 동식물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생태학습장과 놀이터, 천체 관측소가 있어 영유아부터 청소년들까지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크게 3개의 공간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어린이들의 오감을 활용한 감각 놀이터, 그다음에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상상 놀이터, 그다음에 만들기와 제작을 할 수 있는 창작 놀이터 3개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오셔도 이 3공간을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국립어린이과학관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인터넷 사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연입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죠. 마포구에는 뒤늦게 학업을 시작한 어르신 학생들이 있습니다. 만학도들이 팝송에 도전해 노래 경연 무대에 섰는데요. 현장에 오신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핸드폰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불러보기도 하고 팀원들끼리 모여 노래를 맞춰보기도 합니다. 잠시 후 시작하는 팝송 대회 참가를 위해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제가요 원래 노래를 워낙 좋아해서 선생님이 그걸 알고 추천을 해주더라고요. 좀 팝송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기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떨리지만은 1등을 하고 싶습니다. 팝송 콘테스트에는 모두 16팀이 참가합니다. 각자 3개월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무대 위에서 마음껏 펼칩니다. 참가자들은 무대가 끝나도 아쉬움보다는 팝송을 끝까지 불렀다는 성취감이 더 듭니다. 아주 정말 즐거웠어요. 우리 이렇게 못할 줄 알았거든. 끝까지 했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정말 재밌었어요. 팝송 콘테스트에는 어릴 적 학업을 중단해 뒤늦게 학업을 시작한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참가했습니다. 팝송으로 자연스레 영어와 친숙해지고 어르신들에게 성취감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한 겁니다. 올해로 12회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한글이 굉장히 서투르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영어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학생들의 자신감과 그리고 나이는 그야말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에 그걸 증명해주는 그런 귀한 무대라고 보시면. 팝송 콘테스트는 만학도의 어르신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주고 추억까지 선물해줬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오신영입니다. 한때는 한산했던 복정역 2번 출입구가 최근 들어 위례신도시 입주민이 늘면서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매일 아침 긴 줄이 늘어선다고 합니다. 보도에 서정함 기자입니다. 출근 시간 복정역 2번 출구입니다. 역으로 들어가기 위해 시민들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출구 바로 앞에는 버스 정류장이 있고 뒤에는 큰 버스 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지만 이곳 출구는 한 줄의 좁은 에스컬레이터만 설치됐습니다. 출근 시간처럼 여러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은 이처럼 늘 진풍경이 벌어집니다. 아침 되면 출근 시간 6시 한 50분 되면 출근 많았죠. 저 터미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10년 앞을 못 내다본 거죠. 그러니까 위례신도시가 들어오면서 갑작스럽게 이제 한승하는 사람들이 통로가 좁아 위험 문제도 있습니다. 약 60cm밖에 되지 않아 급한 사람을 비켜줄 수 없어 뛰거나 걷는 시민도 많습니다. 1분 1초가 아쉬운 바쁜 출근 시간. 한 줄이다 보니 바쁜 뒷사람을 위해 걸어 내려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한 줄 에스컬레이터는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도 고역입니다. 한 줄이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안 걸을 수가 없어요. 노인분들 아침에 보면은 정말 젊은 사람들은 쳐다보고 그러는 것 같아요. 2014년 입주를 시작해 현재 인구 8만에 이르는 위례신도시.
주민들은 가장 가까운 역인 복정역으로 오기 위해 주로 버스를 이용하는데 거의 모든 정류장이 이번 출구에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하루 10,000명에 달하는 복정역 이용객 중 대부분은 이번 출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요 증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일까? 서울교통공사 측은 수요에 대비해 지하에 복정역 환승센터를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공사가 연기됐다고 말합니다. 미래 지도 신도시 계획할 때 거기하고 여기하고 개발을 같이 해가지고 지하 통로에서 환승센터라 그래가지고 계획이 맞물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미래 신도시는 제대로 공사가 진행됐고 요쪽은 계획이 늦어졌어요. 출구의 확장 공사나 계단 공사는 더 큰 불편을 초래해 시도하기조차 어려운 상황. 결국 시민들은 2022년으로 계획된 지하 환승센터 완공 때까지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서정함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열린 서초구 의회 정례회가 28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본회의에선 5,69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일부가 조정되고 기금 운영 계획안이 원안 통과됐습니다. 또 서초구 체육시설의 대관료를 규정하는 안을 비롯해 모두 5개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고 잠원 한신로얄 리모델링 조합 아파트지구 개발 기본계획 변경 의견 청취안이 채택됐습니다. 서초구의회 운영위원회 의원 사임권은 전자투표 결과 찬성 5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부결됐습니다. 2017년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더없이 맑은 하늘을 보며 자연도 다가오는 새해를 깨끗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계획했던 것들 얼마나 이루셨고 또 얼만큼 지키셨습니까? 지난 시간을 후회하기엔 새로운 한 해가 이미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도 생기는 법이죠. 남은 일주일 차분하게 지나온 한 해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